안녕하세요. 학생들의 게임 과몰입 실태 및 게임 리터러시 교육 방안을 연구한 정재엽입니다. 이 연구를 통해서 저희가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2020년 한 해 아마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분들이 힘든 시간들을 보냈는데요. 특히 우리 교육계, 학교도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해서 학생들이 이 코로나 블루를 경험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또 그런 영향이 청소년들의 어떤 게임 과몰입으로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과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에 대한 중재 그리고 게임 리터러시 교육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되는 어떤 사회적 인식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에서 이 연구가 시작이 되었고요. 이 게임 리터러시 교육은 디지털 게임이라는 새로운 소통의 장과 표현의 매개체, 어떻게 사회적으로 쓰일지 논의하는 기회가 될 수 있고요. 또 이런 게임 리터러시 교육이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진정한 디지털 시민을 양성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게임 리터러시 교육을 학교 교육 과정과 융합하여 운영하고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와 이슈들에 대한 관심과 인식의 전환을 이루고 학생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의 함양과 사회 변혁적 역량의 발현을 조력해야 한다. 이런 내용들을 담아내고자 하였습니다. 지난 2019년 5월 25일인데요. 세계보건기구 WHO는 국제질병분류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게임 이용 장애를 질병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로써 게임 이용 장애는 도박 중독과 함께 중독성 행동장애 범주에 포함이 되어서 2020년부터 적용될 예정인데요. 이러한 WHO의 결정에 대해서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 그리고 관련 기관들이 서로 입장이 좀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찬성 의견을,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있고요. 유관부서라고 할 수 있는 여성가족부, 교육부 이런 데는 상당히 유보적인 입장. 중요한 것은 아동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런 데 이제 방점을 찍고 있고요. 산업계라든가 학계 이런 데서는 전반적으로 반대 의견이 높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게임 산업은 우리 문화 산업의 굉장히 큰 효자 산업이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런 인식들에 지금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많은 연구자들은 이 게임을 이게 질병으로 분류하느냐 마냐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이미 이 게임이 우리 일상과 우리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과연 우리 아이들로부터, 우리 사람들로부터 이 게임이라는 것을 완전하게 격리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바람직한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있고요. 여전히 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네덜란드의 인류학자, 우리나라에도 이제 번역돼서 많은 소개가 되고 있죠. 이 호이징어 같은 경우에는 호모 루덴스라는 책에서 인간을 유해 인간으로서, 그리고 프랑스 사회학자 로제 카이오와 같은 경우는 놀이와 인간을 뗄 수 없는 관계로서 이렇게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게임 이용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시각과 반대로 이 디지털 게임이 다양한 플랫폼과 장르로 청소년들의 문화로 이미 자리 잡았고 이 장기간 이용에 따른 여러 문제점을 안고는 있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동료와의 소통이라든가 상호작용 그리고 학습 효과 그리고 그 게임이 주는 차별적인 경험 어떤 보상이라든가 즉각적인 보상이라든가 규칙이라든가 호기심이라든가 어떤 판타지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교육적 효과 이런 부분들에서 주목을 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그 게임 콘텐츠의 경제적 효과 측면도 매우 중요하게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육적 관점에서는 요즘에 뭐 게임 기반 학습이라든가 게이미피케이션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한 학교 교육 현장이라든가 기업 교육, 성인 교육에서 게임이 여러 다양한 교육과 훈련 현장에서 활용이 되고 있고요. 이 게임이 지니는 이런 상호작용성, 동기, 몰입 요소들을 통해서 인간이 지식을 공유하고 재해석하는 과정에 매우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인식들을 가지고 있고 또 이런 연구 성과들을 내는 시각들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게임 가몰입 현상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지만 역시 우리 청소년들에 대한 어떤 게임 리터러시 교육, 예방 교육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될 사회적 인식과 교육적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경기도 학생 게임 가몰입 실태 분석을 해봤는데요. 매년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게임 가몰입 종합 실태 조사라는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검사 도구에서 우리가 문항을 추출해서 경기도 학생들의 게임 가몰입 실태를 조사해봤습니다. 조사 대상은 초등학생 1000명, 중고등학생 1000명, 그리고 저학년 학부모 927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고요. 설문에 참여한 경기도 청소년들의 게임 행동 유형에 따른 비율은 과몰입군이 0.4%, 과몰입 위험군이 22.2%, 게임 선용군 45.3%, 일반 사용자군 11.1%, 비사용자군 21.2%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교 급별 결과는 중고등학교의 경우 과몰입 위험군에 해당하는 비율이 20.6%, 게임 선용군이 40.4%,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과몰입 위험군이 23.8%, 게임 선용군 50.1%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성별 결과에서는 여학생에 비해서 남학생이 과몰입 위험군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요. 게임 자체가 재밌어서라는 이유가 44.6%로 게임을 하는 가장 많은 이유로 응답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로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는 의견이 48.6%로 나타났고요. 특이한 점은 학생들의 게임 시작 시기가 저연령화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보고서에 홈페이지에 탑재가 되어 있는 본 보고서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학생 게임 과몰입 사례 관리와 관련하여서 경기도 내 중고등학교 전문 상담교사와 교육복지사와의 면담을 통해서 여러 사례 관리 경험들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 결과 게임 과몰입 학생들의 사례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공통점은 부모와 자녀 간의 상호작용의 부족, 그리고 소통과 공감을 기반으로 하는 의사소통의 부재, 그리고 둘째, 학생의 심리 정상 상태가 불안하고 우울 등의 감정을 통해 일상생활에 적응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대인관계 중요한 축인 교우관계에 문제가 발생해서 학교 생활에 있어서 교우들의 사회적 지지가 낮은 경우들이 좀 공통적으로 좀 드러났고요. 네 번째로 담임교사 부모들은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지만 정작 학생 스스로는 그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지 않고 있고, 마지막으로 대화를 주고받을 때 감정선이 좀 무미건조한 경향도 있었다라는 등의 내용들이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실태조사 결과 학생과 교사 그리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게임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이 매우 요구된다. 그리고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이 올바른 게임 사용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어떤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2018년 김경희 등의 연구에 따르면 게임 리터러시는 게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게임과 게임 유형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게임 문화가 구현되는 사회적 경제적 맥락을 파악하며 게임을 통해 창의적으로 의미를 표현하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게임 리터러시 교육이란 이러한 능력들, 이 게임 리터러시를 함양하기 위한 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게임 리터러시 교육은 게임의 부정적 측면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동시에 디지털 게임이라는 새로운 소통의 장과 표현의 매개체가 어떻게 사회적으로 쓰일지 논의하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게임 리터러시 교육의 실천 방안으로 크게 4가지 정도를 저희가 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학생과 교사의 게임 리터러시 역량 강화입니다.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수업이 확대되면서 게임 과몰입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입니다. 학교 교육에서의 게임 리터러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 학교에서의 게임 리터러시 교육이 교사 개인 역량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이 교육의 주체인 교사 전문성 함양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게임 리터러시와 게임 리터러시 교육이 교육과정, 다양한 특정 교과가 아닌 다양한 교육과정과 융합되어 운영되어야 하고요. 최근에 저희가 이제 학생들과의 면담을 통해서 또 조사되었듯이 학생들이 이제 담임 선생님이나 교과 선생님들과 교육과정에서 이런 게임과 관련된 게임 활용한 교육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루는 것에 대해서는 필요성은 인정을 하고 있지만 그 대상을 선생님이 아닌 실제 게임 전문가라든가 게임 업계라든가 게임 인플루언스 이런 사람들과 하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만큼 교사의 이 분야에 대한 게임 리터러시에 대한 어떤 전문성이라든가 역량에 대해서 학생들이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반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민주시민을 위한 게임 리터러시 교육입니다. 디지털 게임이 대중적인 문화 콘텐츠로 잡아가는 현실이죠. 그래서 미래 사회의 핵심 역량인 민주시민 역량,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 사실 많은 미디어 리터러시에서는 과거처럼 비판적인 수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실천으로 이어지고 어떠면 여러 구조적인 모순을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을 어떤 적극적으로 실천을 통해 저항하는 것들을 우리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목적으로 이야기가 최근에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민주시민을 위한 게임 리터러시 교육이 좀 강조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 학교와 가정이 연계한 게임 리터러시 교육입니다. 온라인 교육이 장기화되고 있다. 그리고 올해도 이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저희 교육의 모습이 된다고 했을 때 사실은 학교의 어떤 고민들도 있지만 사실은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도 과거와는 달리 좀 더 적극적인 자녀의 학습에 대한 좀 더 책무성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강조가 돼야 되고 학교와 가정과의 어떤 연계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좀 더 과거보다는 더욱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게임 리터러시와 관련해서도 부모가 이제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고 가족의 연대감과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가족 게임에 대해서 좀 더 관심과 시간을 할애할 필요가 있고요. 자녀들이 충분한 정보를 가진 상태에서 게임을 선택할 수 있도록 게임 관련 정보와 설명을 담는 웹사이트라든가 전문 간행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내하고 또 조언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수행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또 지역사회에서도 학교 위에 지역의 도서관이라든가 평생학습관 등에서도 공식적인 행사로 가족 게임 주간 등을 운영하는 것들을 우리가 전향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설명드린 내용이고요. 그래서 게임 리터러시 교육을 위한 교육 주체들의 역할들을 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학부모 같은 경우에는 게임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아이들과 함께 게임을 통해서 놀고 시간을 보내고 청소년들을 돌보고 게임 유형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로 간주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요. 학생의 경우에는 게임의 긍정적 관점과 부정적 관점 사이에서 본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더 깊은 성찰, 그리고 게임 플레이를 더 나은 자기 지식과 자기 통제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서 간주하는 노력과 자세가 필요하다는 부분이고요. 교사에게 있어서는 효과적인 게임 리터러시와 관련해서 기본적인 이해도 필요하지만 게임 기반 학습의 설계 능력이라든가 그리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일환으로서 게임 리터러시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행하는 노력, 이런 부분들은 결국 기존의 교육과정과 이게 통합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또한 게임의 어떤 그 동기부여와 어떤 상호작용 이런 어떤 긍정적인 효과 그리고 교육적 잠재력에 대해서 너무 과대평가하는 부분도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행정가나 교육청의 입장에서도 교사들의 어떤 교육 지원과 미디어 교육 일환으로서 게임 리터러시 교육을 지원하고 학생들이 게임을 통해서 학습 경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 과정이라든가 학교 조직을 유연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새로운 교육 주체들의 역할로 제안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게임 리터러시 교육과 관련돼서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을 제안을 했는데요. 청소년들이 게임 리터러시를 갖출 수 있도록 더 안전하고 포용적인 지원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문화 분위기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청소년들의 변화와 청소년들이 변화의 핵심 주체로서 참여시키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림에서 보여드리는 좋은 게이머가 되기 위한 우리 이해 관계자들이 있죠. 우리 좋은 게이머, 우리가 바람직한 게이머로서 자라날 수 있도록 이렇게 다양한 우리 가족, 동료, 교육자 그리고 사회적 영향력 있는 이런 인플루언스라든가 이런 또 직접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 게임 개발자들, 게임 활동가와 연구자들 이런 사람들 간에 서로 이런 생태계 속에서 학생들이 좋은 게임으로 성장할 수 있어야 되고 각각의 주체들은 구체적인 입장과 전략들은 다를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의 노력을 인정하고 협업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연구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 연구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